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수익책 문장 풀어볼게요. 자, 수익책은요. 12쪽과 13쪽 풀어보겠습니다. 분수의 뺄셈 두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대분수 빼기 대분수. 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더 이해하고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보고 3과 6분의 5 빼기 1과 6분의 5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3과 6분의 5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 하나, 둘, 셋. 합치면 3이죠. 3과 그리고 총 6조각 낸 것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과 6분의 5고요. 자, 그러면 1과 6분의 4만큼 X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1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1을 지우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분의 4. 6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조각을 또 지워볼게요. 제일 끝에서부터 지워볼게요. 하나. 자, 여기 지웠죠? 지웠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남는 거. 자, 일단 한 개. 총 2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각은 6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남았어요. 그래서 2와 6분의 1. 네, 그래서 2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요. 그리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는 방법 1을 선택했습니다. 3 빼기 1 그리고 6분의 5 빼기 6분의 4 하면 3 빼기 1은 얼마인가요? 2 그리고 6분의 5 빼기 6분의 4는 6분의 1 합쳐주면 대분수가 되죠. 대분수의 정의가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그랬죠. 크다 작다 그 분수가 아니에요. 합쳐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2와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2번 풀게요. 2번 수직선을 이용해서 2와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2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2와 4분의 3을 한번 수직선으로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만큼 갖고 이만큼 그리고 4분의 3 4개로 쪼갠 것 중에 3조각 하나, 둘, 셋 요게 바로 2와 4분의 3이에요. 총 몇 조각 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1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11. 자, 그리고 1과 4분의 2는 여기 있죠? 1과 4분의 2니까 네, 1과 4분의 2는 여기 있습니다. 자, 1과 4분의 2는 우리가 총 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분수로 고치면 1과 4분의 2는 자연수인 1과 그리고 분모인 4를 곱해주고 분자인 2를 더해주고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4 더하기 2니까 4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조각을 6칸을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분의 6만큼 가면 남는 게 우리가 구하는 계산 결과가 되겠죠. 총 몇 조각 남아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나눈 것 중에 5조각 남아 있으니까 4분의 5. 결과는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풀었던 방법이 대가가 되겠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3을 가분수로 고치면 네, 4분의 11 돼요. 4분의 11.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네, 방금 풀었죠? 4분의 6이 됩니다. 빼주면 4분의 11 빼기 6. 11에서 6을 빼면 그죠? 5가 되죠? 4분의 5. 4분의 5를 대분수로 고치면 분자인 5를 분모인 4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몫이 1이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몫을 자연수 부분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 부분에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과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3번 계산 결과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뺄셈식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한번 빼보겠습니다. 한번. 네, 말이 갑자기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3과 9분의 3 빼기 1과 9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방법 1. 진진 써볼게요. 자연수끼리, 진무수끼리 한번 해볼게요. 자, 3 빼기 1은 그리고 9분의 3 빼기 9분의 1. 자, 3 빼기 1은 2고요. 9분의 3 빼기 9분의 1은 9분의 2가 되겠죠. 합치면 2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보다 9분의 2 조각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수는 2보다 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 사이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와 5분의 4 빼기 5분의 7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자, 2 빼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 더하기 5분의 4 빼기 5분의 7 하려고 하니까 5분의 4보다 5분의 7이 더 크잖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못 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 2를 이었던 뭐였나요? 대가. 여러분들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대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대가 써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와 5분의 4는 대분수로 고치면 몫이 자연수인 2와 분모인 5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분자인 4를 더해주고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5분의 10 더하기 4. 그래서 5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2와 5분의 4는요. 5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4 적어주고요. 그리고 5분의 7을 빼주면 되죠. 빼면은 5분의 14 빼기 7이니까 14에서 7을 빼면 7이죠. 그래서 5분의 7. 5분의 7을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 분자인 7을 분모인 5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인 1을 자연수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인 2를 분자 부분에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과 5분의 2가 된다고 했습니다. 1보다 5분의 2 조각만큼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2와 6분의 4 빼기 1과 6분의 3. 요거는 방법 1을 사용해도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자연수 뺄 수 있고요. 그리고 진분수 부분끼리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 1을 사용할게요. 자자진진. 네. 2 빼기 1 더하기 그리고 6분의 4 빼기 6분의 3 하면 2 빼기 1은 1 그리고 6분의 4 빼기 6분의 3은 6분의 1 합치면 1과 6분의 1이 되겠죠. 요것도 1보다 6분의 1 조각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2보다는 작은 수가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7분의 14 빼기 1과 7분의 1. 요거 왠지 첫 번째 방법으로 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자연수를 빼주려고 하니까 여기는 자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방법 대가 쓸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7분의 4는 이미 바꿔져 있고요. 1과 7분의 1을 바꾸면 자연수인 1과 분모인 7을 곱해주고요. 거기다가 자연수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러면 7분의 1 곱하기 7은 7. 7에다 1 더하면 8. 그래서 7분의 8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분의 14 빼기 7분의 8은요. 7분의 14 빼기 8. 14에서 8을 빼면은 그래요. 6이 나오네요. 7분의 6. 요거는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대분수로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7분의 6은요. 1보다 큰 수일까요? 1보다 작은 수일까요? 피자를 7조각 냈어요. 그중에서 6조각 먹었어요. 한 조각 남아있죠. 그죠? 한 판을 다 먹은 게 아니죠. 그래서 7분의 6은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과 2 사이인 수가 아닙니다. 자, 4번. 4번 계산해 볼게요. 2와 6분의 3 빼기 1과 6분의 1.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수익책에 풀어보세요. 알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더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해볼게요. 2 빼기 1 그리고
6분의 3 빼기 6분의 1 하면은 1 더하기 6분의 2가 되겠죠. 합치면 1과 6분의 2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해볼게요. 2와 6분의 3을 가분수로 고치면 자연수인 2와 분모인 6을 더하고 곱해주고요. 그리고 자연수가 아니고요.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모를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하면은 6분의 12 더하기 3은요. 15. 그래서 6분의 15 빼기 6분의 이것도 고쳐줘야 되네. 자, 자연수인 1과 분모인 6을 곱해주고요.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7. 빼주면 6분의 15 빼기 7은 자 15에서 7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암산할 수 있나요? 그렇죠. 8. 그렇죠. 6분의 8 하면은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자인 8을 분모인 6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나눠주면 1, 2. 자, 몫인 1을 자연수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인 2를 분자 부분에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과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첫 번째 방법을 풀어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하면 2와 7분의 1 되겠죠?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4와 7분의 5는 자연수인 4와 분모인 7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분자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분모를 그대로 적어주면 7분의 4, 7, 28 더하기 5 하면은 28 더하기 5는 어떻게 되나요? 33. 그렇죠. 33. 네. 그리고 2와 7분의 4를 가분수로 고치면 자연수인 2와 분모인 7을 곱해주고요. 분자인 4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분의 2, 7, 14 더하기 14 하면 14 더하기 14는 14 더하기 14는 18. 그렇죠. 18.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면은 7분의 33 빼기 18 하면 요거는 암산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33 빼기 18은 일단 5 빼니까 빌려올게요. 자, 1을 빌려주고요. 13 빼면은 5. 2에서 1을 빼면 1.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7분의 15. 7분의 15를 대분수로 바꿀게요. 분자인 15를 분모인 7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7, 7, 7, 2, 14. 몫이 2가 되네요.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몫인 2를 자연수 부분에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1을 분자 부분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2와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1로 풀었든 방법 2로 풀었든 계산 결과는 2와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문제가 좀 많네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박수! 네, 이번에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풀어볼게요. 자, 5 빼기 2 더하기 8분의 7 빼기 8분의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3, 요거는 8분의 3. 합치면 3과 8분의 3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훨씬 더 선생님은. 자, 일단 두 번째 대가.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5와 8분의 7을 가분수로 바꿀게요. 자연수인 5와 분모인 8을 곱하고요. 분자인 7을 더해주세요. 자, 그러면 8분의 5, 8, 40 더하기 7 하면 47. 자, 47. 그리고 2와 8분의 4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자연수인 2와 분모인 8을 곱해주고요. 분자인 4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 8에 16. 16 더하기 4 하면 8분의 20. 빼주세요. 자, 그럼 8분의 47 빼기 20이거든요. 요거는 암산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분의 47 빼기 20은 그렇죠. 27. 27. 자, 28분의 27을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분자인 27을 분모인 뭐로 나누면 될까요? 8. 자, 8, 1은 8, 8, 2, 16, 8, 3, 24.
8, 3, 24. 나머지는 3. 자, 몫인 3은 자연수 부분으로 간다 했고요. 나머지인 3은 분자로 간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3이지만 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3과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 번 분모가 8이면 끝까지 8이에요. 깜짝이야. 네, 깜짝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리터 400ml 더하기 1리터 200ml를 더해볼게요. 자, 더하는 규칙이 뭐냐면요. 같은 단위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리터는 리터끼리, 그리고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은 이 깜짝 문제가 왜 나온지 알겠어요. 왜 나왔을까요? 네. 분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 왜 이게 나왔을까요? 자, 힌트는 진이에요. 그쵸? 우리 분수의 뺄셈에서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줬죠. 단위가 다를 때는요, 단위가 같은 것끼리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리터끼리 더하면 3 더하기 1은 4리터, 그리고 400 더하기 200ml는 600. 그래서 4리터 600ml가 되고요. 빼는 거네요. 자, 2에서 1을 빼면 1. 600에서 300을 빼면 300. 그래서 1리터 300ml. 자, 이번에는 킬로그램과 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4kg 더하기 1kg은 5. 200g 더하기 300g은 500g. 그래서 5kg, 500g이 되겠습니다. 자, 2에서 1을 빼면 1. 500에서 200을 빼면 300. 그래서 1kg, 300g이 되네요. 자,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같은 단위끼리 계산해 주세요. 더하거나 빼주세요. 자, 5번. 밀가루 2와 5분의 4kg이 있습니다. 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1과 5분의 1kg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빵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고 남는 밀가루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직접 계산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재생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네, 실제로 그냥 해보면 되겠죠? 일단 밀가루 전체 2와 5분의 4kg이 있으니까 빵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자, 1과 5분의 1만큼 빼줄게요. 자, 이게 빼지는지, 그리고 빼면은 나머지가 얼마만큼 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자진진 사용해 볼게요. 자자진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보겠습니다. 2 빼기 1 더하기 5분의 4 빼기 5분의 1. 2 빼기 1은 1. 그리고 5분의 4 빼기 5분의 1은 5분의 3. 그래서 1과 5분의 3이에요. 일단 빵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나 지금 사용했죠. 이걸 사용하고 남은 양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빵을 이미 하나 만들었어요. 맛있는 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또 남은 양을 가지고 또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빼볼게요. 1과 5분의 3 빼기 똑같이 빼볼게요. 1과 5분의 1만큼 또 빼볼게요.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빼볼게요. 1 빼기 1 그리고 5분의 3 빼기 5분의 1 하면 1 빼기 1은 0. 5분의 3 빼기 5분의 1은 5분의 2. 그렇죠. 5분의 2 남았습니다. 이제 총 2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빵 2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남은 걸 가지고 다시 빼볼게요. 5분의 2 빼기 1과 5분의 1. 뭔가 좀 못 뺄 것 같은데 일단 앞에 거는 진분수고요. 뒤에 거는 대분수인데 방법 1. 자자진진으로 풀기엔 조금 깨림칙합니다. 그래서 가분수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5분의 2 빼기 1과 5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수인 1에다가 분모인 5를 곱하고요. 분자인 1을 더해주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6이 돼요. 그죠? 그럼 5분의 6을 뺄 수가 있나요? 5분의 2에서 5분의 6을 뺄 수 있나요? 내가 가진 사탕이 2개 있는데 6개를 나눠줄 수 있나요?
못 나눠주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으로 만든 빵의 개수는 2개고요. 남는 밀가루는 요거 5분의 2. 요게 남았어요. 5분의 2. 그래서 차근차근히 풀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도요.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번. 대분수로만 만들어진 다음 뺄셈식에서 별표 더하기 세모가 가장 클 때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지? 뭔가 좀 황당합니다. 그죠? 하지만 당황할 거 없어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요 식을 자자진진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분수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대분수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진분수. 자, 자연수 4와 5분의 별표는 이 별표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진분수이기 때문에 5보다는 분명히 작은 수일 거예요. 그리고 요 세모도 분명히 5보다는 작은 수일 겁니다. 요게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4와 5분의 별표 빼기 3과 5분의 세모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뺄게요. 빼면 4 빼기 3 더하기 5분의 별표 빼기 5분의 세모. 자, 4 빼기 3은 1. 그죠? 그리고 5분의 별표 빼기 5분의 세모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하면 1과 5분의 1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미 계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 보는 거예요. 1 나와 있고 1 나와 있네. 똑같네? 오케이. 자, 분모는 5 똑같아요. 그러면 남는 거는 별표 빼기 세모가 1이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요렇게. 별표 빼기 세모가 1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별표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세모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될까요? 선생님, 저 생각났어요. 별표에 10이 들어가고요. 세모에 9가 들어가면 1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단서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뭐예요? 단서. 자, 요거는 대분수예요.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예요. 그 말은 5분의 별표는 진분수고요. 그 말은 별표는 5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수죠. 그래서 이 별표는 5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진분수가 되려면 별과 세모는 분모인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5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보다 작은 숫자가 뭐가 있나요? 가장 큰 숫자가 4가 되죠. 4 빼기 3 하면 1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3 빼기 2에도 1 되죠. 또 있어요. 2 빼기 1 하면 1 되죠. 또 뭐가 있나요? 1 빼기 뭐가 하면 1이 되죠? 이제 안 돼요. 맞죠? 1에다가 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인데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습니다. 세모와 별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값. 더해줘야 돼. 자, 4가 뭐예요? 4가 세모고요. 3이 다시요. 4가 별표고요. 그리고 3이 세모예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다 별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이 세모가 돼요. 더해볼게요. 4 더하기 3은 7. 3 더하기 2는 5. 2 더하기 1은 3. 자, 별표와 세모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은 7, 5, 3 중에 어느 식인가요? 이거죠. 7.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 속에 모든 단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들을 탐정처럼 이렇게 잘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차근차근히
단서들을 살펴보면서 해결해 나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수익책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리는 거 있죠? 이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거나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분명히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